2003년 누리마을에 한 명의 남성이 왔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빌리라는 가명으로 불립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탐정인 빌리는 최근 은퇴한 형사 최우선의 의뢰를 받고 누리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마을에 처음 온 빌리를 안내해줄 사람으로 전직 형사 최우선의 딸인 최미선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선입니다. 그래, 아저씨 이름 특이하네요. 외국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 최미선은 빌리를 도와 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빌리는 마을 이곳저곳에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폐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미선과 빌리가 알게 된 사실은 과거 여러 사람이 실종되었고 변사체로 발견됐던 일명 기억의 숲이라 불리던 곳이 있었으나 유성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숲을 매입하고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린 후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개간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으며 그렇게 건물이 완공된 이후 몇 달이 지난 뒤부터 마을 곳곳에서는 어라? 죽은 사람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빌리와 미선은 기억의 숲이 있던 곳에 지어졌다는 유성재단의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에는 유성재단 산림보호연구소라는 명패가 있었고 주변을 살펴보던 그때 건물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유성과학대학교라고 적힌 화물 트럭이 줄지어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 댁 엄청 먼데? 여기까지 웬일이래? 내가 저기... 아는 곳이냐? 네. 차 타고 3시간 걸리고 학비도 엄청... 그러냐. 수상하네. 탐정 아저씨, 말이 끝까지 좀... 일단 움직이자. 둘은 정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카드키가 필요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카드 있어야 되겠네요. 빌리는 익숙한 듯 자켓 안쪽에서 굉장히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탐정 아저씨, 그걸로 못 열어요. 빌리가 출입문 잠금 장치에 열쇠를 닫게 하자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거 뭐예요? 뭐예요? 저 그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복도를 걷던 빌리와 미선은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문을 열고 빌리와 미선은 숨었습니다. 다가오던 의문의 존재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목소리로 동시에 알 수 없는 소리를 횡설수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있는 방에 문 앞에 멈춰서더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덜덜 떨던 미선의 손을 빌리가 붙잡더니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수많은 얼굴이 붙어있는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 킁킁거리며 냄새 맡던 존재는 미선의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빌리와 미선을 알아채지 못했고 잠시 후 방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긴장이 풀리고 나서 빌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얼굴이 잔뜩... 이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쳤군. 영혼? 귀신 같은 거? 가자. 빌리와 미선은 계속해서 연구소 안쪽으로 향했고 복도 끝에 위치한 중앙연구실이라고 적힌 거대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빌리는 낡은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고 눈앞의 광경을 본 빌리와 미선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캡슐 안에 부분 잘라진 나무와 함께 흰 소복을 입은 여성이 잠든 듯 있었고 이곳저곳에 수많은 부적과 알록달록한 천으로 엮인 끈이 매달려 있었으며 알 수 없는 기계장치들과 연구 설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빌리는 연구 기록들을 살펴보며 누리마을 귀신 목격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내용 중 일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성재단 조사부의 정보에 따라 강제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역에 속박시키는 현상이 의심되는 곳을 매입하는 데 성공한 숲 개간 중 2명의 인원이 실종됨. 실시간 위치 추적과 상호간 거리 3m 이내로 유지하며 바깥쪽의 나무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숲의 나무를 대부분 제거하자 실종됐던 인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됨. 건설 작업 개시 후 일부 인원이 숲 개간 중 사망한 인원들의 유령을 목격함. 건설 작업 중
2명의 인원이 유령을 보고 놀라 추가로 사망함. 이후 4인의 유령이 건설 현장에 출몰하기 시작함. 재단에서 개발한 격리장치를 사용해 유령들을 가두는 데 성공함. 여성형 유령이 목격되기 시작. 영역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지방령으로 판단. 완전히 가두는 설비가 마련되기까지 대상을 무력화 상태로 유지하는 캡슐에 격리하는 데 성공함. 지방령을 격리한 뒤 인근에 위치한 누리마을에서 근래에 사망한 인물의 유령이 목격됨. 지방령이 격리된 후 유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지방령이 아닌 토지신일 가능성도 있음. 그렇습니다. 이곳은 30년 전의 사건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숲을 없앤 뒤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선은 캡슐 안의 여성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쁘다. 근데 왠지 슬퍼 보여.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리는 미선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이윽고 중앙연구실 문이 열리며 연구원들이 들어온 그때 빌리와 미선은 어느새 건물 바깥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르켈의 목걸이. 빌려주세요. 안 돼. 연구소에서 벗어난 뒤 빌리와 미선은 카페로 이동했고 연구소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두 가지 추론을 생각해냈습니다. 현재 누리마을에서 죽은 사람의 유령이 출몰하는 이유는 지방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숨만 지키는 것이 아닌 누리마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이 성불하도록 돕는 존재였다는 추측이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숲을 개간하면서 생산된 목재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누리마을 목재소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숲의 나무가 매개체가 되어 누리마을의 주민들도 사망 후 이 땅에 속박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빌리는 이 사실을 최우선 형사에게 알리면서 연구소에서 복사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후 최우선 형사는 탐정 빌리의 조언에 따라 인맥과 자산을 총동원하여 누리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성불하도록 돕는 제사를 주기적으로 지내기로 하였고, 마을 중심에 위령비를 세워 유령 출몰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빌리는 누리마을을 떠났고 미선은 PC방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뭐랄까, 기괴한? 아니, 괴상한 탐정아지였어. 그리고 시간은 흘러 위령비 건설과 제사를 지낸 지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행히 유령 목격담이 들리지 않고 있으며, 누리마을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제사는 각 계절별 특색을 접목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어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빌리는 다시금 유성재단 연구소에 가봤으나 연구소는 어느새 폐쇄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성재단이 무엇 때문에 그런 연구를 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남긴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귀가하던 빌리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년 전 함께 유성재단 연구소에 잠입했던 최우선 형사의 딸 최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현재 유성과학대학교의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으며 미선은 빌리에게 말했습니다. 탐정 아저씨, 저 미선이에요. 전에 연구소 같이 들어갔던 학생. 다른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 좀 와주세요.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경찰은 말이 안 통해요. 아저씨가 그런 쪽이 전문이잖아요. 그게 어떤 일인데? 기숙사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아저씨는 내 얘기 들어주는구나. 끊을까? 아니요. 그게 귀신을 실제로 본 건 아닌데 그런데 기숙사 애들 중에서 무서운 꿈을 꿨다는 얘기가 돌더니 그 악몽을 꾼 애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아저씨 도와줄 수 있죠?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빌리는 미선이 다니는 유성과학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선 최미선이라는 학생이 다닌 적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